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바뀔 수는 있기는 한데 일단은 우리는 교과서에 있는 세 편을 먼저 볼 거예요. 시조 세 편을 이렇게 볼 거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시 정책 논제랑 학교에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애들 치고 나갈 겁니다. 사실 정책 논제 이런 것들은 금방 해요. 얼마 안 돼. 지금 뭐 토론문이나 이런 거 읽은 거 없죠. 그냥 정책 논제의 개념이나 정책 논제가 이제 만들어질 때 어떤 것들이 논제가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이런 거 궁금했잖아요. 그거는 금방 끝납니다. 한 20분, 10분이면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도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려고 하면 또 힘들 수도 있으니까 미리 나가고, 그리고 지금 더 진도 나가는 부분이 없으니까 요 정책 논제하고 수행평가 하고서 추가적으로 나가는 진도는 여기 시조 하고서, 아마도 오늘 시조 3편을 다 하지는 못할 수는 있어요. 하고서 나머지 나갈 때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조라고 하는 갈래부터 설명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요거는 아예 적어주세요. 자, 이 시조라고 하는 갈래는 개념적으로 일단 봤을 때, 시기적으로 봤을 때 고려, 중엽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요 시기에 대해서는 고려 중엽인지 말인지 조금 견해가 나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중엽에 발생을 하고 말쯤에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됐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성행을 했습니다. 성행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만들어졌다, 많이 즐겨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쓰여지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쓰이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 그래서 시대적인 부분은 아마도 고려 중엽에서 말에 발생을 해서 조선시대 때 제일 많이 이제 활발하게 나타났고요. 현재까지도 아직까지도 창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정형시라고 하는 건데요. 정형시가 뭔지 혹시 아실까요? 예전에 했었는데, 시진도 나갈 때. 아주 예전에. 정형시의 반대 개념은 자유시였죠. 그죠? 정형시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형식이 있는 시를 말합니다. 정해진 형식이 있는 시를 우리가 정형시라고요. 이 정형시에서 나타나는 운율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외형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형시의 반대는 뭐라고요? 자유시였죠. 자유시에서는요, 운율이 안에 있어요. 내재율이 나타났지만 정형시는 형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형식은 대체로 운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운율이 눈에 보여요. 그거를 우리가 외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조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고요. 이 형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형식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 형식은 뭐냐면요,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3장은 뭐고, 6구는 뭐고, 45자는 알겠죠? 45자 글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3장은 뭐냐 하면은 옆에 그림을 보여주면 돼요. 요게 시조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세 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세 장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고요? 처음 초자를 써서 초장, 중간 자를 써서 중장, 마지막 끝종자를 써서 종자라고 합니다. 초상, 중상, 종성처럼요, 초성,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요 하나의 장들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몇 개? 몇 개? 6개. 이게 6개의 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글자 수가 45자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당연하게도 시는 운율의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운율은 반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무엇을 반복하는지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주게 돼요. 음보율이죠. 음보율이라고 하는 거는 끊어있는 단위, 음보를 반복해서 나타나는 운율을 얘기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음보율이 어떻게 될까요? 대체적으로 한 줄을 어떻게 끊어있는지에 따라서 나타나요. 이음보? 삼음보? 3은 얘는 이렇게 났는데 요거만 한쪽으로 끊을까? 얘네를 한 번씩 더 끊죠. 요 개수 3개를 세는 게 아니에요. 묶음의 수를 세야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뭐? 4음보의 음보율을 갖습니다. 4음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음보율은 4음보를 가지게 되고요. 요 음보마다 글자 수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럼 글자 수를 반복해서 얻는 운율을 우리가 음수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수율, 글자 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글자를 반복하는지에 따라서 땡땡조, 땡땡땡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요, 3사조 또는 4사조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한 음보에 들어가는 글자의 수들이 대체적으로 3글자에서 4글자 정도 되고요. 조금 더 여유를 준다고 하면은 2글자에서 한 5글자 정도까지도 나와요. 근데 어느 정도 형식을 벗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유도리가 있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일단 3, 4조 3글자, 4글자, 3글자, 4글자, 3글자, 4글자를 반복하거나 4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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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글자 이렇게 반복하거나 이런 식으로 음수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종장의 첫 또는 첫 구가 글자 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글자 수가 3음절로 고정되어 있어요. 음보 아니고요. 3음절이에요. 3글자입니다. 3글자. 그래서 요 앞에가 몇 글자? 하나, 둘, 3글자. 종장의 제일 첫 부분이 3글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괜찮으실까요? 종장 첫 구는 3음절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조의 기본 특징들, 기본 형식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조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시조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뭐 2가지로 나뉩니다. 평시조랑 사설시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어시조라고 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오늘은 정리 안 하고요. 나중에 좀 정리를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평시조는 뭐냐면 이런 규칙들을 잘 지켜준 평범한 정형화된 형식의 시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범한 시조. 평범하다는 거는 요 규칙을 잘 지켜준 거예요. 정형화된. 자, 근데 사설시조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2구 이상 길어진 시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어때요? 길이도 제한을 좀 줬어요. 근데 요 사설시조 같은 경우에는 초장, 중장, 종장 요 가운데에서 2구 이상의 길이가 길어진 애들입니다. 또 뭐 길이에 제한이 없다고도 얘기를 하기는 해요. 길이에 제한이 없는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좀 길이가 길게 늘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식을 좀 벗어난 애들을 사설시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 부분에서, 형식 부분에서 2가지를 나누고요. 두 번째는 단시조라고 하는 거랑 연시조라고 하는 걸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단시조는 뭐냐면요. 한 수의 시조로 이루어져 있을 때, 한 수의 평시조로 이루어져 있을 때 단시조라고 합니다. 단자가 홑 단자예요. 홑단. 홑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이건 뭐냐면 우리가 3줄이 한 세트라고 했었잖아요. 요 한 세트를 수라고 부릅니다. 1수. 그래서 이 한 세트가 딱 하나 있는 거, 요거를 단시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연시조라고 하는 거는 요 세트가 몇 개 이상? 2개 이상 있는 거예요. 즉 연을 이루는 것처럼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3개의 3줄 세트, 초정력 동작이요. 한 수 말고 하나가 더 있거나 여러 개로 모여져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연시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작년에는 단시조를 이제 3편을 했었어요. 단시조를 3편 나갔었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도 단시조 3편입니다. 단시조 3편에 평시조 2편, 사설시조 1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평시조 아니면 단시조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평시조이면서 단시조거나 평시조이면서 연시조거나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설시조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한 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시조, 연시조를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류를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왜 이런 식으로 나뉘었을까를 생각하게 되면요. 이게 시대를 우리가 나눴잖아요. 고려부터 조선 전기, 그리고 조선 후기 뭐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향유하는 향유층이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작자층이라고 얘기해요. 만든 사람들입니다. 자, 이 작자층들이 원래는 누구였을까? 원래는 양반 4대부 계층들이 많이 향유를 했습니다. 우리 양반 4대부 계층들이 많이 향유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기녀들도 향유를 나중에 하게 돼요. 기녀는 뭐냐면 기생입니다. 옛날에 춤추고 노래 부르던 뭐 연예인 정도. 근데 술 팔던 그런 이제 연예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녀들을 넘어서 나중에는 평민들까지도 창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기 부분,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 때는 사대부들이나 요 우리 초기에는 기녀들이 향유를 했고요. 후기로 들어가면서 평민들이 향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사람들 사대부들은 규칙 지키기를 좋아해요. 그죠? 규칙이 최고야. 왜냐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거든. 항상 규범 지키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대부들은 평시조 이런 규칙 지키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평민들은요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할 말도 많고요. 요 안에 끼워 넣기도 힘들어. 얘는 규칙 중요해요. 별로 규칙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어때요? 길이가 길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평민들이 사설시조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자층이 변화하면서 이렇게 변형된 사설시조 이런 것들이 형성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들도 사대부들이 만든 건 어떤 거예요? 자연 속에서 막 한가롭게 지내는 거, 뭐 충성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요. 평민들이 쓴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삶의 어려운 삶에 대해서, 가난한 삶에 대해서 토로를 하거나 막 탐과 놀이들, 막 괴롭혀 그런 힘든 사회에 대해서 사회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내용들이 또 줄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체로 이름이 남겨져 있다고 하면은 사대부나 뭐 기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름이 없다 하면 평민들이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조에 대한 이제 개념들은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이 시조에 대해서 이렇게 해봤고요. 이 시조 3편을 우리가 한번 봐보게 될 거예요. 근데 시대별로 한번 보게 됩니다. 고려 때 그리고 이제 조선 전기쯤, 조선 후기쯤으로 보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시입니다. 가시조. 따로 이름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부분을 따서 뭐 눈마저 휘어진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가시조, 원천석의 시조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눈 맞아 휘어진 대를. 자, 우리가 해석을 하실 때요. 눈 맞아.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냐? 맞아로 해석하셔야 돼요. 맞아. 우리 왜 이런지 공부를 했어요. 중세문법에서 했었죠. 자, 아래 아는요. 대체적으로 아나, 의 정도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나, 의. 그리고 항상 우리 어떨 때 써요? 이어적기 했으니까 이어적기 고려해가지고 끊어적기로 눈 맞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죠? 휘어진 대를. 휘어진 대를.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읽어야 돼? 아래 안은 어떻게 읽으시라고요? 그래서 다에다가 이를 합치면 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뉘라셔. 뉘는 앞으로 나오면요 누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굽다 턴고. 굽다 턴고. 자, 뭐뭐 한 고는요, 물어보는 형식으로 보시면 돼요. 굽다고 하던가 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으실까요? 눈 맞아 휘어진 데를 누가 니라셔 굽다 턴고 굽다 하던가. 지금 상황적으로도 일단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상징적으로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황을 보면요. 대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대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대나무 같은 경우에 눈을 이렇게 막고 있는데요. 굽어지죠. 굽어져요. 이제 이렇게 부러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굽어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요 작품을 쓴 사람이 원천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원천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요. 고려의 유신이었어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려고 하던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천석은요. 조선시대에서도 고려의 이제 유신으로서 충성심을 표현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그런 고려에 대한 충성심이 담겨져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시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대나무라고 하는 거는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사시사철 푸르러요. 사시사철 푸르라는 뭐냐면 사계절 파랍니다. 낙엽이 드나요? 들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선비들이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왜?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대나무는 충성시, 충신을 상징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눈이라고 하는 존재 같은 경우에는요. 눈이라고 하는 존재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고전 소설에서 눈은 안 좋은 애였어요. 나 눈 맞으면 되게 좋은데요. 눈 내리면 좋은데요. 옛날에 눈은 어때? 추워. 힘들어. 눈 피할 때가 있어요? 잘 없어. 그래가지고 눈은 시련이나 고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련, 고난. 그래서 시련이나 고난 때문에 어때요? 요 충성심, 충신의 충성심을 다른 말로 지조, 절개,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지조와 절개를 가진 애들이 요렇게 휘어졌다고 해서 요거를 왜 굽다고 하냐. 여기서의 굽다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야? 변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절. 그래서 대나무가 이렇게 그냥 휘어진 건데 누가 변절했다고 이걸 말하니? 변절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변절 안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뭐뭐 하던가 라고 하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질문의 형식이죠. 의문의 형식인데 변절 안 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표현법을 우리가 뭐? 서리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리법. 구불절이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구필절. 그러니까 절개라고 하면, 구필절개라고 하면, 절개를 없애버린다고 하면 눈 속에서 풀을 쏘냐, 뭐뭐 하냐, 푸르겠느냐라는 거야. 굽힐 거라고 하면 푸르다는 거야, 안 푸르다는 거야? 그죠. 이것도 무조건 서리법이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푸르게 있는 거는 굽혔다는 거야? 안 굽혔다는 거야? 안 굽혔다는 거죠. 눈 속에 이렇게 풀을 쏘냐? 그죠?
아마도 세한 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자, 아마도 세한 고절은 너뿐. 자, 우리 시옷 피읍 같은 경우에는 뒤에 거에 된소리로 읽으라고 얘기했었죠. 너뿐인가? 지금 아래에 아 있는 거는 하, 노라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세한고절이라고 하는 건 한겨울 추위 속에도 고고 이 홀로 지키는 절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나무의 절개를 세한고절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세한고절은 너뿐이래. 지금 여기서의 너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소나무? 소나무도 비슷하긴 한데 여기 나오는 대나무죠. 얘기한 것처럼 대나무, 소나무 둘 다 지조절개 상징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대나무를 지금 보시면 너라고 했어요. 대나무 살아있어요? 살아있긴 하죠. 근데 사람이에요. 우리 너라고 부르는 건 사람밖에 못해요. 이거 뭐라 그래? 의인법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 대나무에 이러한 절개를 뭐 하는 거예요? 예찬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찬한다. 뭐뭐 하노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명탄법이라고 해요. 명탄법은 감탄사나 뭐뭐 하구나, 뭐뭐 하도다, 뭐뭐 해라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해가지고 감정을 좀 더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너뿐인가 하노라 하면서 너에 대한 그런 칭찬을 막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근데 서리법을 안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애매해가지고 서리법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안 보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용은 이해가시죠? 눈 속에 푸르른 대나무를 보면서 그 대나무에 대한 절개, 지조를 예찬하는 부분이고요. 그 예찬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 자신의 지조와 절개도 강조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거는 눈이랑 푸른 거, 요거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색채 대비, 서로 대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록색이랑 파란색이랑 하얀색 대비되죠? 미술에서 대비되는 거 같지? 색채 대비되고요. 서로 눈과 대나무는 대조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괜찮으시죠? 그리고 시조의 형식적인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 눈 맞아, 휘어진 대신, 뉘라셔, 굽다 통고, 상고되죠. 굽을 절이면 눈 속에 불을 쏘냐 이렇게 되고요. 아마도 세한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상고되고요. 그리고 아마도 종장의 첫음보가 몇 글자? 세 글자로 고정되는 부분이 어때요? 시조의 형식들을 잘 지켜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얘는 시조의 종류가 뭐? 평시조다. 얘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시조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이 뒤에 우리 동짓달 기나긴 밤이랑 두터비 파리를 열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나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이해가 좀 될까요?